황정엽 선생님 아마 안장식이 지금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같은 시기에 여기서 추모식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아마도 황정엽 선생이 남긴 이 절박한 뜻이 한날 한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황정엽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황 선생님은 그 죽음으로서 더 빛나고 또 그분을 뜻을 이어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이름이 로마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자체가 없어요. 성경 빼고는. 그러나 바로 300년 뒤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바로 세계사를 주도하는 세력을 만들어낸 것은 그 12제자 때문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한 명만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순교, 피를 흘린 것. 오늘 황정엽 선생님의 생애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분의 뜻이 영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의 신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만 건 게 아니고 부인도 자살하고 따님은 강제수용소로 가는 추록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까 우리 김승민 사령관 말대로 우리 강철환 씨 말대로 150명의 친족이 죽음을 맞았다. 그 피의 값이 반드시 이 역사를 바꿀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의외로 사람 목숨에서 나옵니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군인들은 많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식인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 건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산문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륙신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황정엽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본인이 기득권과 가족과 친지와 제자들을 다 희생시키고 75세에 그런 결단을 내리신 분은 우리 지성사에서, 우리 민족의 지성사에서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남북 분단 시대의 영웅인 것입니다. 남북 분단 시대의 영웅이니까 그 죽음 자체도 영웅적 죽음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87살에 돌아가실 때는 다 자연적 수명과 생명력을 끝내고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황정엽 선생은 아주 시끄럽게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날을 잘 잡으신 겁니다. 북한에서 병정놀이를 할 때 황정엽 선생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세계를 향해서 특히 우리 남한의 5천만 국민들 그리고 북한의 이 소식을 들을 2,300만 합쳐서 7천만 민족한테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 희극의 그 깊이와 그 엉터리를 더 실감 있게 보여주시고 남한 우리 국민들한테 오늘날 한반도의 의미가 뭐냐, 남북한 대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분의 죽음으로서 그 타이밍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분은 이순신의 마지막 죽음처럼 또는 박 대통령이 16 사건 때 총 맞고 돌아가시면서 난 괜찮아 하면서 돌아가신 그런 그 죽음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신 거죠. 마지막 행동을 하신 거니까 이분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꽉 찬 생애를 보낸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황정엽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만 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엽 선생님이 1997년에 탈출을 한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황정엽 선생의 탈출은 주체사상의 탈출입니다.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국가 이념입니다. 또 북한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념국가, 사상국가입니다. 사상국가는 사상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군대보다도 경제보다도 문화보다도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에서 그 사상이 황정엽 선생과 더불어 남한으로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념이 빠진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이 빠진, 정신 나간, 흔히 우리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신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버리면은 그 남아있는 육체는 뭡니까?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바로 1997년 2월부로 북한 체제는 육체만 남고 정신은 나가는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그 뒤에 북한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사실상 중단했답니다. 왜냐? 진짜는 남한이 가 있는데 이거 주체사상 계속 이야기할수록 가짜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되면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폭력을 쓰는 것이죠. 그게 선군 정치입니다. 선군 정치. 선군, 군대를 앞세운다 하면 뭡니까? 계엄령이지. 그래서 그 뒤에 김정일이가 주체사상 대신에 내온 게 선군 정치. 선군 정치 말은 좋지만은 총칼로서 무자비한 폭력으로서 북한 체제를 유지를 한다. 완전히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됐느냐? 마적단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래도 광신 집단이라고 돼가지고 뭐가 정신이라도 하나 이상한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달아나 버리니까 남은 것은 마적단, 조폭. 오늘날 북한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 황정엽 선생 때문에 황정엽 선생과 더불어 국가 이념 혼이 달아났기 때문에 조폭 수준이 돼가지고 마적단 수준이 돼가지고 세계 역사상 일찍이 없는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정놀이. 이런 병정놀이 보셨어요? 군대도 안 간 20살짜리한테 대장 계급을 붙여준 거 플러스 나이가 70다 된 할머니한테도 대장, 저 여동생이라고. 아니 이게 코미디를 써도 이런 코미디를 쓸 수는 없죠. 이 병정놀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왜냐? 남한에서 그 세습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남한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이 애숭이의 세습 병정놀이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고 더구나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다든지 언론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 불교, 유교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저 병정놀이를 찬성한다고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 자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황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거기다 반드시 농자를 붙였을 거예요. 이 세습파입니다. 말하자면 세습 지지파니까 세습파.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에요. 이것들은 자유통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통일 세력.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이는 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새끼라고 불러야 된다. 왜냐? 짐승의 아들이니까 이건 새끼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격하게 좀 들리죠. 사실은 과격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으로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새끼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4일 날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남침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The Sons of Bitches란 말을 썼어요. The Sons of Bitches. 그대로 번역하면 개새끼란 말입니다. 개새끼. 그러니까 그 개새끼는 누구냐? 김일성이죠. 트루만의 사전대로 딱 이야기하면은 지금 김정은은 개새끼의 새끼의 새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정은 3대 세습이라고 붙여놨는데 저게 읽어보니까 제가 거부감이 있다고 해요. 저기서 김정은을 빼야 돼요. 앞으로 김정은은 절대 이름으로 불러주면 안 됩니다. 이름으로 불러주면 안 된다.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점자를 빼면서 그 김일성 주석, 그때 수상이지. 김일성 수상이 보낸 인민군이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상발선을 넘은 모양인데 그거 좀 신중하게 한번 판단합시다. 이렇게 점자를 뺐으면 우리 살았겠습니까? 개새끼 같은 놈한테는 개새끼라고 이야기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제대로 간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 때문에. 바로 황장엽 선생님이 가장 얌전하시게 보이죠. 황장엽 선생님은 직접 보신 분들 안 계시지만 딱 선비의 모습입니다. 단아한 모습, 항상 딱 얌전하게 앉아 계시면서 말도 조용하게 하시고 그 말이 많지는 않지만은 다 핵심이 있는 헛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헛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농담은 가끔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분이 극간놈이라든지 김정일 앞에 놈자 붙인 거는 이게 과격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놈한테는 놈자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것은 명사를 정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강도가 지금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쇠붙이를 든 어떤 분이 우리 허가도 받지 않고 방문을 넘어오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출동하겠습니까? 강도가 왔다 해야지. 강도가. 황장엽 선생이 97년에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정확하게 명사를 쓰라. 북한 정권이 요런 정권이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상대할 수 있는 이론과 사실의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저는 황장엽 선생께서 전달한 그 무기를 아주 많이 써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강연에서 한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인용할 때도 있고 누구라고 출처를 안 밝힐 때도 있지만은 황장엽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용어와 이론으로 김정일 정권을 비판을 하고 남한의 이 쓰레기 집단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황장엽 선생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